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뉴욕시 영화관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뉴저지주는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 인원의 정원을 기존 35%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발생한 보잉 777 여객기에 엔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757 기종 여객기가 유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정부가 텍사스주에 폭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6,044명 늘어난 2,823만 4,691명, 사망자는 1,454명이 늘어 50만 1,94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297명이 늘어 159만 7,969명, 사망자는 112명이 늘어 4만 6,924명, 뉴저지 확진자는 2,704명이 늘어나 76만 9,109명,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2만 2,87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357명이 늘어 27만 6,691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7,5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정말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저녁 백악관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잃은 것이라며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을 합친 것보다 이 대유행으로 1년 동안 사망한 미국인 수가 더 많다고 애통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일 옷주머니 속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숨진 미국인의 수치를 보여주는 카드를 갖고 다닌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우리가 잃은 것과 그들이 남긴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매몰돼 망연자실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행동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쓰고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행동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백악관 사우스론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하는 촛불 점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고 조기는 닷새 동안 개항됩니다. 뉴욕시의 영화관들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폐쇄돼 왔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의 25%로 제한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다음 달 5일부터 뉴욕시 영화관의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용 가능 인원의 25%, 상영관당 관객이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배정 좌석 간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용되고 강화된 환기와 공기청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 나머지 도시들의 영화관도 비슷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다른 영화관들은 문을 열었지만 뉴욕시의 경우는 높은 인구 밀도를 우려해 재개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욕주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쿠오모 주지사는 아케이드 상점과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게임장 등 실내 오락시설이 다음 달 26일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유원지는 4월 9일 제한적으로 문을 엽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 인원의 정원을 기존 35%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최대 인원 제한 조치도 없어졌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좌석이 5,000석 이상인 프로 및 대학 스포츠 실내 경기장과 대형 공연장 등의 관객 입장을 좌석수의 10%까지 허용합니다.
또 5,000석 이상의 실외 경기장 및 공연장은 좌석수의 15%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입장객은 경기 및 공연 관람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미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탑승객의 개인 정보를 연방 보건당국에 제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개인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정부의 국제여행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로 5개 항공사가 동의에 나섰습니다. 미 항공사들의 협의체이자 로비 단체인 에어라인스 for America A4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행 탑승객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묻고 이 정보들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전달할 항공사가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탑승객들을 CDC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나이티드와 델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젯블루, 하와이안 등도 지난 주말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탑승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건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오랫동안 반감을 표해왔습니다. 이들은 제3업체를 통해 탑승권을 구매한 승객의 정보는 없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고 탑승객 정보를 수집해 즉각 정부에 제공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여행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스 칼리오 A4A 최고 경영자는 이런 항공사들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이 정부의 국제여행 규제 해제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위험을 줄이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면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 조지아주의 8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이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주민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는 30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CDC와 지역 보건당국은 6개 학교에서 교사 13명과 학생 32명이 포함된 9건의 집단 감염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평균 감염자 숫자는 6명이었고 이 가운데 4개 집단에서 교직원이 첫 번째 감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개 집단 감염에서는 학생이 첫 번째 감염자였고 나머지 4개 집단에서는 첫 번째 감염자를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CDC는 보고서에서 9개 집단 감염 중 8개에서 교사나 교직원에서 학생으로의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면 회의나 점심시간에 코로나19 전파가 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교실에 협소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교직원이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CDC는 대면 수업을 재개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학교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다음 달 말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네틀스 얀센 의약부문 부회장이 22일 성명을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 공급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26일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존슨앤존슨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네틀스 부회장은 성명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선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월 말까지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의 접종 가능한 양을 배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1년 상반기 동안 1억 회분의 1회 접종 백신을 배송할 계획이라며 배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목표로 행정부 출범 100일 내 1억 회분 백신 접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1회 접종용인 존슨앤존스 백신이 승인될 경우 접종 효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슨앤존스 백신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66%의 효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57% 정도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여객기가 또 말썽입니다. 최근 콜로라도 덴버에서 발생한 보잉 777 여객기에 엔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757 기종 여객기가 유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22일 승객 128명을 태운 델타항공 보잉 757 기종 여객기가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에 비상 착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애틀랜타에서 이륙해 시애틀로 향하던 중 한쪽 엔진에 엔진 결함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실제로 외견상 엔진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객기는 취역한 지 16년 된 757 기종으로 지난 20일 덴버에서 비행 중 엔진 고장을 일으킨 보잉 777과 같은 계열인 프렛 앤 위트니사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20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항하던 보잉 777-200 여객기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회항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엔 승무원까지 모두 241명이 타고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항 과정에서 엔진 잔해가 민가로 떨어졌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엔진에 불이 붙은 당시 모습도 광범위하게 공유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보잉은 해당 회사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기종 128대 운항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한 텍사스주를 놓고 가짜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미 정부가 폭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드라이어에도 녹지 않은 가짜 눈을 정부가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텍사스주의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텍사스에 내린 폭설이 미 정부가 만든 가짜 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민뿐 아니라 영국의 틱톡 사용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용자들은 눈을 뭉쳐서 헤어드라이어나 불 등에 갖다 댑니다. 열을 가해도 눈덩이가 녹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가짜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정부 눈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시태그가 달린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눈덩이에 드라이어를 대고 녹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상도 있는데 조회수는 28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뭉친 눈덩이는 고체에 열을 가하면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인 승화를 거치며 통상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매체들은 기후변화와 연계된 한파와 폭설이 지난주 텍사스를 강타한 이후 가짜뉴스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이른바 가짜 눈의 배후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USA 투데이도 가짜 눈 음모론이 폭설 때마다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눈덩이는 승화라는 현상으로 인해 고체에서 기체로 변화하고 승화 과정에서 눈이 녹지만 남은 눈이 물을 흡수해 물방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이례적 혹한으로 대정전 사태를 겪은 뒤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이 전력 수급에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일 리처드 글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뚜렷하다며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상이 전력 수급에 가하는 위협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발전시설이 작동을 멈추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글릭 위원장은 극단적인 기상이 닥쳤을 때도 전기 설비가 불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기구인 FERC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주와 주 사이에 전기, 석유, 천연가스 이전을 규제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기관입니다. FERC의 이런 방침은 기후변화 자체를 불신하고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됩니다. FERC는 천연가스 도매나 전력시장에서 시장 조작이나 법규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티나 스미스 상원 의원은 FERC를 비롯한 규제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천연가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바가지 요금 책정을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때 천연가스 가격은 평상시보다 100배 가까이 높이 치솟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18일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20일 유튜브 공식 계정에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강하와 착륙이라는 제목의 3분 25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퍼서비어런스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기 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는 로버가 강하를 시작하며 감속을 위해 낙하산을 펼치며 시작됩니다. 화성 대기권 진입 230초 시점으로 이 낙하산은 폭 21.5m로 여태 화성 탐사선에 부착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후 영상에는 감속과 함께 대기권을 지나는 동안 로버를 보호한 열차폐가 분리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열차폐 분리로 퍼서비어런스에 부착된 카메라엔 비로소 화성 표면의 모습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영상에 담긴 화성 표면은 적토색으로 군데군데 서로 다른 크기로 존재하는 크레이터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는 초속 450m에서 100m로 감속을 진행했고 낙하 속도가 초속 83m, 표면까지의 높이가 2.6km로 줄었을 때 로버는 낙하산과 분리됐습니다. 이후 낙하 속도가 초속 30m로 줄면서 본격적인 착륙이 시작됩니다. 로버가 300m 이내의 높이로 접어들면서는 영상에 화성 표면의 먼지가 흩날리는 과정이 포착됐고 뽀얀 먼지가 기존 하강 영상을 완전히 가리면서 터치다운이 마무리됩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로버의 서로 다른 부품에 부착한 총 5대의 카메라로 촬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연구실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시행된 코로나 검사 가운데 일부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발렌시아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 연구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시행된 검사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실시된 코로나 검사 150만 개 가운데 250개가 폐기 처분됐으며 이 중 60개만 수정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크 켈리 캘리포니아 보건부 국장은 오차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잘못된 검사가 단 한 개만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실 측은 조사가 실시된 이후 모든 결함이 해결된 상태라며 조만간 미국 병리학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었는데요. 접종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겨울 폭풍과 이상 한파 등으로 백신의 수송이 지연되면서 잠정 중단됐던 LA시 백신 접종소 운영이 내일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주 등에서 폭설과 빙판길 등으로 인해 LA로 배송될 예정이었던 6만 회분의 백신 수송이 지연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LA를 향해 출발했다며 오늘 중에 도착해 내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백신 접종을 예약한 주민들은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접종 대기 명단에 오를 예정이며 2차 백신 접종 대기자들은 내일까지 예약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3월 1일부터 2008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됐던 최신 버전의 시험을 시행 3달 만에 철회하는 셈입니다. 최신 버전의 시민권 시험은 난이도를 높이고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0년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취득을 신청한 사람 중 최신 버전을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오는 4월 17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험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 격리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즉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에 여행객이 호텔을 직접 예약해야 하고 체류기간 숙식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호텔 비용은 소재 도시 및 호텔 등급에 따라 600 캐나다 달러 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및 구입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3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주정부 라이선스가 발급된 판매소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미성년자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규제에는 첫 적발 시 구두 경고, 두 번째 학부모 경고, 세 번째 적발 시 약물 교육이나 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욕시가 주요 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한국어 시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3월 3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뉴욕시 보건국과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인권위원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고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게 됩니다. 참여하는 한인단체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이며 참여 방법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